안녕하세요. 보네TV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 내 14번째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가 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라서 타 부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8조에 위반이 되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 표준 해석례를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죠? 여기서 타 부서로부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수집이 돼서 거기에서 타 부서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표준 해석례에 따르면 이건 쓴 목적의 이용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죠?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A라는 부서에서 수집 이용을 했는데 이게 업무상 B라는 부서로 정보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제18조 목적의 이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뭐 상황마다 또 이렇게 살펴보면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선 감을 잡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부서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하부 조직 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개인정보 18조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또는 3자 제공이 되죠. 목적의 이용 또는 3자 제공. 17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17조하고는 좀 달라요. 17조는 목적 내에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이용, 요거 우리가 보통 뭐 수집 이용 이렇게 동일하게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수집이 있고 또 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의 이용이 있고 또 제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용과 제공을 이렇게 구분해서 했고요. 제공은 공유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3자 이익을 부당한 침해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하고 앞에 이게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그죠? 정보 주체 또는 3자 이익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을 허용하고 여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될 때는 요 앞에 전제 조건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2항 2호가 뭐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또 여기 나열돼 있네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또 여기서 뭐 법률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어떤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또 합리적으로 또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심의 의결했을 때의 의결 그런 사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법률이 뭐냐 하니까 토지보상법이 되겠죠. 토지보상법 제8조 1항에 목적에 이용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법 제4조에 따라서 도로 등이 개설될 토지의 소유주,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것을 합리적으로 이제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18조 제2항 2호의 다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가 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라서 타 부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목적의 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3자 제공이나 정보 주체에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18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게 되고 참고로
개인정보법제 18조 2항 2호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에 그 같은 조 4항에 따라서 개인정보 목적 이용에 대해서는 목적에 이용했으니까 법적 근거, 목적, 범위 등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의외로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다가 목적의 이용 또는 3자 제공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지하겠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 이런 사항을 이제 적용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파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명히 이제 그 해당 기관으로서 이런 목적의 이용이나 3자 제공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그대로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이러한 사항을 반영이 안 된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일부는 이제 그러한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긴 했는데 이게 그냥 뭐 1년 내내 그대로 동일하게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위탁 같은 경우에는 뭐 유지보수 기업이라든지 유지보수 사업 업체라든지 뭐 이 정도만 있고 3자 제공에도 그냥 목적 이용이나 3자 제공에도 그냥 가장 대표적인 몇 개만 돼 있는 경우 있고요. 근데 이게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파일로 올려놓은 경우 있습니다. 파일로.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셔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렇게 나열하기에는 굉장히 항목이 많아지거나 이래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파일을 올려놓는데 이 파일이 이제 갱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가장 잘 법의 목적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은 뭐냐면 게시판 형태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요게 보시면 요거 어떤 특별한 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렇게 가보면 공공기관 요번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 2022년 3월 달에 그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거 안 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됐는데 여기에서 3자 제공이 있습니다. 3자 제공. 그러면 개인정보 이용 및 3자 제공 현황을 열면 새 창 열기 이렇게 돼서 게시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게시판. 제가 옆에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잘라서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자, 그렇게 해서 뭐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요걸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 파일명, 부서명, 그리고 3자 제공, 그리고 흥국동 복지 맞춤형 이렇게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이용 구분이 제공인데 3자 제공이죠. 3자 제공. 근데 여기는 같은 해당 그 동이고 여기도 같은 동의 다른 팀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지금 저 일괄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곳을 다 살펴봤거든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각 동마다 요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속 살펴보시면요. 여기 다른 구와 다른 동에서 이렇게 아마 각각 이렇게 등록하도록 이렇게 아마 프로세스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같은 해당 구의 동이죠. 동인데 여기 보면 같은 동에 같은 동역에 맞죠. 정자 3동, 전자 3동의 복지팀이라 됐죠. 그러면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다른 부서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이용 또는 제공에서 이용 또는 제공 구분에서 목적의 이용 이게 맞죠. 목적의 이용 그리고 여기 근거 그리고 날짜 그다음에 제공의 출력물 그다음에 이용 뭐 목적 어떻게 왜 그 제공했느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항목 종료까지 그리고 안전성 확보 조치 고시의 요청들
목적의 이용 및 3자 제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에 다 나와 있지만 이걸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유출이나 노출이 주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고, 또 권한 없는 자는 열람하면 안 되고, 뭐 파기해라, 뭐 이런 정도 요구를 하는 것까지가 제공하는 쪽에서의 어떤 그 마지막 그 업무 매뉴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시판 형태로 운영이 되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좀 더 살펴보면 목적에 이용하고, 여기 보면 이제 위탁도 이렇게 게시판 형태로 돼 있죠. 게시판 형태로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무슨 뭐 어디에 위탁했는지, 위탁 사업명, 그리고 위탁 계약 기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이게 뭐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뭐 1년짜리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죠? 위탁할 때 보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계약 기간도 정확하게 그때그때 갱신될 때마다 게시판에 해당 담당 부서에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그 법의 취지에 맞게끔 그 정부 주체는 여기 가서 해당 그런 기업이나 위탁이나 3자 제공이 어떻게 되는지 투명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저곳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있지라고 이제 보면 뭐 여기에 제가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다 나와 있죠. 그제 특례시입니다. 특례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언론 보도를 보셨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 많았죠. 해당 특례시에서. 그죠? 예,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그런 후속 조치로 인해서 아마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가 그 조금 더 개선 발전된 모델로서 개인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잘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좀 목적의 이용 및 3자 제공이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가장 큰 그 위반 처벌, 형사 처벌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길게 제가 사례도 살펴보고 표준내도 보고 사례도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고 계시면, 이론만 아는 거하고 또 실무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별개의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실무적인 측면을 다가가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